오늘은 제가 조금은 특별하고 어쩌면 조금은 낯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 번님들은 할머니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시거나 뜨개질을 하며 손주들 옷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푸근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전화기만 해도 그렇지요. 화면도 큼직하고 버튼도 큼직큼직해서 누르기 쉬운 흔히들 효도폰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화기를 쓰는 할머니. 딱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물건은 조금 다르답니다. 이건 우리 손주 녀석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 하던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걸로 무얼 하냐고요. 글쎄요. 저도 제가 이걸로 손주 녀석이랑 같이 게임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 나이가 벌써 70을 훌쩍 넘었는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최신 기계를 잘 다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저는 전화는 받고 거는 것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주었을 때도 저는 한사코 마다했답니다. 이렇게 자꾸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쓰냐고 그냥 쓰던 거 쓰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손에 쥐긴 했는데 정말이지 이건 저에게 너무나 먼 세상의 물건 같았어요. 화면을 누르면 자꾸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전화가 와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기 일쑤였지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월이 제 기억력을 갉아먹은 건지.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제 스스로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전화기 전원을 꺼두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서 온 사진도 못 보고 자식들이 보내준 손주 영상도 못 보고 그냥 저 혼자만 멈춰있는 섬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녀석이 집에 놀러 왔는데 소파 구석에 앉아서는 고개도 안 들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녀석의 동그란 머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 조그만 화면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할머니가 옆에 와도 모르는 걸까? 저 아이의 세상과 나의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유리벽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 벽을 두드려도 녀석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주 녀석의 무심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그 유리벽을 깨고 녀석의 세상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녀석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집중하는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런 오기 같은 것이 생겨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 스마트폰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우리 손주가 쓰는 거랑 똑같은 제일 좋은 걸로 바꿔다요. 아들은 제 말에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어요. 몇 번을 되묻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복잡해서 더 힘드실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며칠 뒤 아들은 제 손에 반짝이는 새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꼭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화면을 켜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지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라는데 자꾸만 엉뚱한 게 눌리고 꺼지고
정말이지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도전이 시작되었답니다. 자식들한테 또 물어보면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하고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온 가족이 잠든 후에 거실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기능을 익혔지요. 답답할 때는 유튜브라는 걸 켜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찌나 말을 빨리 하는지 10번은 넘게 돌려보고 나서야 겨우 하나를 따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글자 보내는 법을 배우고 인터넷으로 날씨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마침내 제 최종 목표였던 손주가 하는 게임을 설치하는데 성공했지요. 이름도 어려운 그 게임을 처음 켰을 때 화면 속에서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이지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손주가 잠든 시간에 맞춰 몰래 게임에 접속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서툴고 어설픈 솜씨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시작하자마자 죽기 일쑤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종하는 캐릭터들은 휙휙 날아다니는데 제 캐릭터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서 벽에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창피하고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길을 잃으면서도 저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 손주가 이래서 이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단순히 화면을 눌러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고 전략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요. 작은 미션을 하나씩 성공시킬 때마다 얻는 성취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려운 상대를 물리쳤을 때의 그 짜릿함. 그것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오후 여느 때처럼 손주 녀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기에 제가 슬쩍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가 지금 그거 하는 거 혹시 드래곤 어드벤처 아니니? 제 말에 손주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라고요.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할머니, 이 게임을 어떻게 아세요?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알다마다. 할머니는 지금 레벨이 벌써 35란다. 혹시 희귀 아이템인 불사조의 깃털 필요하지는 않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확인하더니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우와, 할머니 진짜네. 할머니가 저보다 레벨이 더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박. 그날 저희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랜만에 손주 녀석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녀석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아이템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것저것 게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으세요? 이 어려운 미션은 어떻게 깨셨어요? 우리 다음에는 같이 팀해서 싸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넘고 싶었던 그 투명한 유리벽이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저와 손주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같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짜고 서로의 실수를 다독여주고 작은 승리에 함께 환호했어요. 게임 속 세상에서 저는 더 이상 느리고 답답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손주에게 멋진 아이템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든든하고 능력 있는 파트너였지요. 그날 이후 저와 손주 녀석의 관계는 몰라보게 달라졌답니다.
녀석은 이제 저희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아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며 할머니, 우리 게임 한 판만 해요. 하고 조르지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혹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게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녀석은 자연스럽게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랑 다툰 일, 새로 나온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묻지 않아도 먼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손주가 되었어요. 저는 녀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녀석의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사랑은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세상을 기꺼이 배우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친구들은 늙은 사람이 무슨 주책이냐고 그러다 눈만 더 나빠진다고 혀를 차기도 하고요.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며 걱정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고. 이것은 나와 내 소중한 손주를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달이라고 말이에요. 이 작은 스마트폰 덕분에 저는 멈춰있던 섬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손주의 웃음소리를 되찾았고 녀석의 마음을 얻었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얻은 셈이에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날따라 참 가슴에 와닿더군요.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용기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늦은 나이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요즘 저는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쁜 꽃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직접 찍은 손주 영상을 편집해서 멀리 사는 딸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딸 아이가 그걸 보고는 엄마가 자기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다며 어찌나 신기해 하던지요. 가끔은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찾아 듣기도 해요. 제 세상이 제 손바닥 안에서 무한하게 넓어지는 기분이랍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참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하루가 짧게만 느껴질 정도예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난 것이지요. 우리 경따수 번님들,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계시나요? 자녀 혹은 손주들의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저 고개를 젓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작은 용기를 한번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함께 봐주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설픈 첫걸음이 그 서툰 관심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세상에 문을 두드릴 때 아이들은 분명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처럼 작고 따뜻한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손주 녀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로운 맵이 열렸다고 하던데 오늘은 또 녀석과 어떤 신나는 모험을 함께하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효도폰이 아닌 최신 폰을 들고 손주와 게임하는 할머니. 어쩌면 조금은 낯선 모습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참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같은 것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번님들의 삶에도 이처럼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